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예상 못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떤 아파트를 진입을 해야 되냐, 이 진짜 저점입니다. 앞으로 하반기나 내년 초 중순까지 일어날 현상들이 뭐냐면은 지금 같은 시기에 집값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근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신고가를 찍는 데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신고가를 강남권이라든지 오히려 저기 성수동 쪽에도 신고가를 찍는 데가 있고, 그리고 뭐 마포도 신고가를 찍는 데가 있고, 잠실 쪽하고 막 강남 쪽, 서초 신고가를 쭉쭉 찍어 나가는 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신고가를 찍은 단지는 급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요. 다만 긴 호흡을 가지고 매수를 한다면요, 제가 말했던 인플레이션의 상수를 가지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신고가를 진짜 많이 찍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떤 아파트들을 긴 안목으로 봐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반포 한번 가볼까요? 뭐 레미안 퍼스티지 볼까요? 가격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예, 신고가를 찍었죠.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요런 아파트는 지금 당장 급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신고가를 찍은 순간부터 쉬는 구간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쉬다가 다시 올라가는 양상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뭐 그리고 또 대표적인 데가 또 강남 쪽이겠죠. 강남도 뭐 음마아파트가 대표적이니까 볼까요? 음마아파트도 보면은 거의 신고가를 찍었죠. 최고점이 지금 28억 5천인데 28억 2천 신고가 찍었네요. 이제 한번 쉬어갈 겁니다. 호가도 지금 이 고가에 좀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명한 데 뭐 잠실 쪽 아무거나 찍어볼까요? 엘스 한번 찍어요. 엘스도 엄청 올랐네요. 엘스도 많이 올랐죠. 요런 거는 급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긴 호흡을 가진다면은, 그리고 내가 실거주로 반드시 긴 호흡을 가지고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들어가도 상관없지만은 급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가 제가 볼 땐 당군 일에 가장 큰 호재가 있는 데잖아요. 여기 삼성의 코엑스 있고, 그 다음에 GBC 있고, 탄천 개발하고, 잠실 운동장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뭐 여기가 이제 공사를 하고 있죠. GTX도 들어온과 동시에 여기에 있는 대로들을 다 이제 도로화가 아니라 공원화와 보행도로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자리의 중심지이면서도 쾌적한 어떤 상황들을 만드는 거죠. 교통도 허브가 되고. 그래서 여기 가까이에 있는 뭐 엘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큰 아파트긴 하죠. 그런데 이런 데가 신고가가 찍었다. 입지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시기적으로 문제가 생겼죠. 시기적으로 쉬어가는 구간들이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할 필요는 없고,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 시세들의 움직임들을 조금 보고 가도 상관없는 데가 이런 고가 주택들입니다. 여기는 뭐 아주 고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진앙지에 해당되는 아파트들이죠. 잠실. 그러면은 이런 아파트는 뭐 조금 쉬어가니까는 좀 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요. 그러면은 지금 어떤 아파트를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되냐. 여기 또 제가 부산에 왔으니까 부산 얘기도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그래프를 좀 잘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진앙지가 여기 송파, 강남, 서초, 여기 한강변 주변을 다 진앙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앙지라고. 그리고 이번 대출 규제와 상관없는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진앙지들이. 그리고 이제 이 끝으로 퍼지는데 안타깝게 퍼지다가 대출 규제로 조금의 거래에 대한 막힘들이 좀 생겼습니다. 막힘들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디스카운트 기간이 조금은 연장이 되었다라는 생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샘플입니다. 이 아파트 사라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요 아파트 한번 볼까요? 여기도 제가 예전에 봤는데 요런 그래프들이 있죠. 지금 여기도 조금 오름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프들 호가는 아직까지 이 그 조금 가격들이 안 오른 거부터 시작을 하고 호가는 조금 올라가 있지만은 요런 것들, 요런 그래프들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요런 그래프들.
그래서 지금 아파트는요, 그래프가 거래량은 있는데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는, 조금 오름세가 시작점에 있는, 그리고 이 동네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이제 신축들은 가격들이 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평촌이니까, 평촌 같은 경우는 지금 물량들이 쏟아지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는 물량이 쏟아지면서 입지적으로 거래량은 생기는데 문제가 없는 곳, 여기를 사라는 말 아닙니다. 50억 있는 사람이 여기 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부산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월부터 그 온천사구 레미안 포레스티지인가 입주 물량이 4,000세대가 나오잖아요. 9월부터 나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입주 물량과 그 다음에 가격들의 거래는 있는데 가격들이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았던 그런 물건을 찾아보는 겁니다. 샘플로 보여드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동네 로키 아파트는 구축인데 이 바로 옆에 신축 아파트가 있죠. 레미안 아이파크. 그리고 이제 입주 물량들이 엄청 많이 나온 데가 여기 포레스트, 예, 레미안 포레스트지네요. 예, 온천 4구역입니다. 요게 이제 근처에 있는데 얘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예, 지금 비실비실 되죠. 비실비실 되잖아요. 거래량은 있는데 비실비실 됩니다. 이런 거는 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아파트를 접근할까요? 라고 물으시면요, 지방 같은 경우는 광역지자체 중에서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지금 떨어지는 거래들이 조금 많이 생기는 데를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값은요, 거래가 없으면 가격이 안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급매들이 소진되고 거래가 하락 거래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하락 거래들이 점점점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밑단이 있는 하락되는 급매들이 소진이 되면서 가격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락 거래들이 조금 있으면서 거래량이 있는 데를 주목하셔야 되는데 부산도 그런 거래가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뭐 이거는 신축은 아닌데 바로 옆에 동네 럭키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지죠. 이렇게 이런 거는 사도 된다는 거죠. 사도 된다는 거죠. 이 진짜 저점입니다. 사람들이 아직 더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인정 못하고 가격을 인정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여기에서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안 떨어질 겁니다. 많이는. 2년 뒤면은 가격이 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고가의 주택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은 급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 장기적으로 긴 호흡을 가질 경우에는 매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어떤 아파트를 접근을 해야 되냐? 가성비를 생각하면은 광역지자체는 상급 물건에서 가격이 지금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물건들을 지금 들어가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하락 거래가 있어야지 그 다음 상승이 일어나거든요. 이 하락 거래와 그 다음에 반전되는 상승 거래는요,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서로 다르게 움직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런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 그리고 뭐 거래량들은 또 있는데 아직도 가격들이 움직이지 않은 물건들, 이런 물건들은 지금 이제 접근을 해도 되는 아파트고, 아까 이제 평촌 쪽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물량 대비해서 가격들이 움직이지 않은, 거래는 있는데 가격이 움직이지 않은 물건들,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유심히 보면서 접근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반포에 국평 60억 거래가 되었다. 예, 한 달 만에 84 타입이 84 평방미터가 60억 거래. 역대 신고가를 깼다. 60억 넘은 건 처음입니다. 얼마 전에 그 기억나시나요? 와, 지금 50억이 넘었어. 야, 55억이래. 아리팍 55억이래. 이런 때가 지금 불과 얼마 전 몇 주 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고된 것 중에 60억 거래가 나왔습니다. 천장이 뚫렸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예상 못합니다. 그 가격이 맞냐 안 맞냐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신고가가 뚫리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뚫린 것들은요,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이제는 그 다음 타자로 이전되고 전이 된다는 부분들로 우리가 포인트를 맞추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천정이 뚫린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천정이 뚫렸으니까는 고가들은 가지만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 나는 집을 사고 싶은데 분양가도 너무 비싸고 지금 신축으로 들어가기 너무 비싸.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집중을 하느냐? 준신축.
준시축에 대해서도 조금은 집중을 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저는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축으로 가기 힘들고 얼죽신이 좋지만 얼어 죽어도 신축은 좋지만은 그게 아니면은 신축하고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준신축에도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의 수요들이 이제 이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이동이 되고 이 이동이 되는 게 과연 이제 물건으로만 그럴까? 아닙니다. 이제는 준서울, 그러니까 서울에서 또 준신축이 비싸다고 생각하면요, 이제는 어디로 가겠죠? 경기도의 신축 중에서 입지가 좋은 데를 선택하거나 준신축을 선택할 겁니다. 그렇게 수도권 부동산은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어디로 흘러가는 줄 아십니까? 결국은 구축까지 흘러갑니다. 그 구축도 수혜를 누리는 시기들이 반드시 도래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첫 주택 매수가 준서울도 몰리는데,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준서울은 이제 요런 지역들이겠죠. 분당 쪽, 성남하고 분당 포함된 겁니다. 성남 안에 분당이 있죠. 그리고 이제 과천, 이제 여기도 이제 비싸죠. 과천은 전국에서 거의 세 번째, 네 번째로 땅값이 비싼 데입니다. 아파트 값이.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남부권에서 이제 화성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광명, 김포, 하남, 남양주의 일부 지역들 뭐 요런 데로 이제 조금 몰리고 의왕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뭐 요런 데까지 이제 흘러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이 준서울 형식의 이 특징이 뭐냐면은 GTX라든지 지하철이 연결이 잘 된다든지 서울 직장의 접근성이 좋은 데로 이제 생활권역들이 넓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별로도 구축까지도 연결이 되고, 왜냐하면 계속 그 우리가 비싼 물건에서 그 다음 대체제를 찾게 되거든요. 그 대체제를 찾다 보면 그 대체제도 올라가다 보면요, 다시 이제 신축 구축들이 이제 인기가 있는 시기들이 오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요, 구축이 신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구축으로 수요가 몰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되게 좋을 때는 신축이 가격을 리더를 하다가 나중에 이게 너무 비싸지면은 구축으로 수요가 다시 이동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계속 상승과 하락장에서 반복이 되는데, 우선은 지금 이제 영역 자체가 신축, 얼죽신 지금 인기가 있지만은 얼죽신으로만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준시축, 준서울, 그다음 코스가 구축, 요런 식으로 이제 전달이 될 걸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도 생애 이제 첫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 보면은 많고, 30대가 45%, 그다음 화성, 양주, 남양주, 김포, 광명, 하남,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좀 싼 집이죠. 그리고 직주 근접이 되는 대로 이제 이렇게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를 요약을 드리면요, 첫 번째가 천정이 뚫렸다. 두 번째가 신축이 수요가 있지만은 여기에 힘든 상황들이 생기니 준신축이 곽강을 받는 부분들도 있다. 2000년대 후반에 지은 물건들은요, 지금 신축하고 커뮤니티 시설은 조금은 다르지만요, 구조 자체가 뭐 이제 크게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2000년도 초반하고 후반하고 보면은 2010년도에 지어진 물건, 2009년 10년도에 지어진 물건하고 2001년도 2년도 물건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준신축이라든지 구축이라도 2010년도 이상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선호가 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의 이동도 서울이 안 되면은 경기도권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게 3개월 만에 3.65 껑충, 이거는 삼성동의 롯데 아파트 사례입니다. 예, 대출 옥죄기도 서울의 집값 불길이 더 커졌다라고 얘기해 줬는데, 이번에 통계가 나왔는데 통계가 좀 상승 통계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상승 통계가 제가 과연 왜 이렇게 했을까? 첫 번째 해석은 지금 이게 삼성동에 있는 사례를 들고 나온 신문인데, 대출 옥죄기와 상관없는 집입니다. 이 아파트는 현금 보유율이 높은 사람이 거래를 하는 데지, 여기에 대출은 있겠지만은 옥죄기와 조금은 무관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불길이 커졌다라는 이제 뉴스에 기사를 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9월 둘째 주에 상승률을 올렸는데, 조금 제가 이제
의구심이 들고 좀 신기한 건요. 지금 8월달 거래량들이 좀 줄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상승 거래들이 일어나는 데도 있고 거래가 조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부동산원에서는 상승으로 잡았거든요. 예, 상승은 맞지만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거의 좋은 긍정적인 점은 시장의 상황들이 갑자기 꺾이면 심리가 위축되는 것들을 막은 좋은 영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하다가 뭐 이제 이 시장이 좋으니까는 규제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맥락으로 가면은 가장 이상적이지만은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8월의 거래량들이 조금 죽었거든요. 그거는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아직 이제 9월 30일까지 이 거래량들이 집계가 다 되지 않았지만은 7월보다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통계량을 가지고 이제 부동산이 다음 달, 다다음 달까지 되면은 시장이 이제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그때 정부에서 뭔가 규제를 풀어야 할 시점에 못 푸는 상황들이 되면은 이게 조금 아쉬운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옥죄기와 상관없는 물건이 3.65 올라간 거고 서울의 집값 불길이 더 커졌다. 예, 맞습니다. 그냥 통계상은 맞는데 현장에서는 이게 조금은 주춤한 게 있습니다. 예, 조금은 주춤한 게 고가 지역 신고가가 일어났던 상급지는요 거래량이 많이 줄으면서 신고가가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하급지 같은 경우는요 거래량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진짜 현재의 상황이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시적으로 이 대출의 정책들이 수요층의 그 대출의 유동성을 막았기 때문에 발생을 했지만은 정책은 일시적으로 멈출 수는 있지만은 영원히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가격들을요 잡고는 있을 수 있는데 시장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더 센 힘으로 앞으로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불길이 커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다음 신문을 좀 보겠습니다. 여보 저 동네 집은 무조건 사야 한다니까 전화 불통난 이곳 3,000채 팔렸다. 올해 수도권에서 뭐 많이 팔린 집을 조사를 직방에서 해보니까 어디냐 송파구 여기가 2,995채 정도 팔렸는데 송파구가 1등이고요. 그리고 2등이 노원구가 2등이면 노원구 집값 많이 올라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노원구 같은 경우는요 아파트가 서울에서 가장 많은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수는 있는 타이밍이 있는데 워낙 많으니까 이게 지금 거래된 부분으로는 가격의 오름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생각하고 이제 막 오르려고 했는데 정책적으로 조금 아쉬운 선택들을 했죠. 그래서 우선은 노원구가 한 2등이고 그다음 강남구가 2,400건 정도, 강동구도 2,400건, 성북구도 2,100건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원구는 이제 일단은 구축과 준신축 위주로 이제 거래가 한 6억 전후, 9억 전후 9억 이하, 6억 이상의 어떤 물건으로 주로 이제 거래가 됐는데 지금 여기 전화가 불통난 곳이라고 했는데 이게 올해입니다. 올해.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정책으로 좀 막혀서 조금 아쉽게 약간은 식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통계에 좀 오류에 소금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방 사람들 서울 아파트 무섭게 사들인다. 7월에만 2,000건 넘게 매입하고 전년 비해서 61% 껑충. 여기가 7월 기준이잖아요. 7월 기준. 네, 분명히 지방이 시장이 안 좋으니까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하러. 그런데 7월이잖아요. 지금은 8월, 9월이잖아요. 아직 8월 통계량이 집계가 되지 않았지만은 지금 7월을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요. 과거 지금 2달 전하고 지금 1달 전하고 지금하고 지금 시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7월에 뭐 지금 껑충 뛰어가지고 무섭게 사들인다라는 통계를 냈지만은 이게 지금 현재의 어떤 통계는 아니다. 지금은 시장이 조금 달라졌고 이 달라진 거는 일시적으로 공포를 좀 조장될 수 있는 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시장들이 한 달 정도나 올 하반기에 조금은 더 갈 것 같고 하반기에 아마 이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들이 드러날 상황들이 분명히 저는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조금 문제를 7월 달로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이 7월 달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 하지만은 상승의 기류는 계속 있지만은 거래량들은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 지방에서 사들인 사람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좀 문제가 되는 어떤 상황들, 이거는 제가 3주 연속으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마통 뚫어질 잘했네. 대출문 잠그자 연 7%의 신용대출이 몰린다. 신용대출 7%대 몰린답니다. 주담대는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의 대출도 막아버리려고 하고, 보험사 증권사 대출도 막아버리려고 하고, 신용대출이 그 대신 반대급부적으로 엄청 늘었죠. 느니까 신용대출도 막으려고 하고, 지금 일부 은행들은 이미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조금 규제를 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용대출도 막고 대출을 막 잠그는 현상들이 분명히 일어났는데, 지금 그래서 거래가 조금 주춤하거든요. 주춤합니다. 대출을 쪼여서. 원래 우리가 대출에 대한 규제를 엉뚱한 데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실질적으로 집 사야 되는 사람들 못 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책이.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전셋값에 내 집 마련 수요는 쑥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 치솟는 전셋값에 내 집 마련 수요는 올랐다. 지금 전세에 대한 부분들이 규제가 되니까는 우리가 월세로 갈지 전세로 갈지 선택을 하는데, 월세도 선택을 많이 하고요, 이제 집을 사는 선택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앞으로 하반기나 내년 초 중순까지 일어날 현상들이 뭐냐면은, 올 하반기부터 전세가의 변화가 좀 세질 것 같아요. 내년까지. 지금이 세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지금 전세에 대한 수급 조절을 불균형하게 정책적으로 가해버리면요, 전세가 예전의 정책들이 또 임대차 입법이 있었는데 이거랑 결합이 되어가지고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겁니다. 올라갈 겁니다. 이 세지면요, 이 우리는 매매를 반드시 고려를 해봐야 돼요. 지금 여기서 치솟는 전셋값에 내 집 마련 수요가 쑥이라고 했는데요, 집값 아까 말한 것처럼 대응하는 게 고가의 주택만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내 돈에 맞는 거래가 아직 되지만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반드시 고려해봐야 됩니다. 전세가의 변해가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되면요, 매매로 갈아타야지 이거 월세로 반전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월세 반전세 가려고 하면 집을 산 다음에 그걸로 임차로 있는 건 상관없지만은 무주택인데 월세로 가는 거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대출을 막는 게 오래 가진 못하겠지만 막습니다. 막고 쪼이면은 그 반대급부적인 부작용들이 전세가가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족구부 전세를 막고 매매나 갭 투자를 막는 정책이 있으니까. 갭 투자는 뭐냐면은 임차인들의 수요를 내는 공급책인데 이게 줄어들죠.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뿐만 아니라 임대차 입법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4년 이상이 흘렀기 때문에 거기에서 쏟아지는 물건이 전세가를 올릴 수 있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 하반기랑 내년 초까지 전세가를 자극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세지는 게 제가 다 맞는 거 아니면 전세가의 흐름이 지금보다 더 세지는 게 꺾이지 않는다면요, 하반기에는 집을 사는 부분들, 내 돈에 맞게 집을 사는 거 고려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전세가가 떨어질 요소나 상황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 전세는 안 올랐는데, 지방 안 올랐는데, 지금 지방도 전세가가 오른 데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 전세가가 오른 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매매가도 상승 전환을 울산은 했습니다. 일부 지역들은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지금 내 집이 안 오르고 다른 집은 오르는데 내 집은 안 오른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전세가의 올라감들이 퍼지고 우리 집이나 우리 집 지역 쪽에 전세가가 움직인다면요, 그때는요 다른 임차를 선택하지 말고 나한테 맞는 매매를 찾고 선택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출이 막히는 어떤 나비 효과는요, 서민들이나 실질적으로 집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더 피해를 가게 하는 방향이 될 가능성들이 저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